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뭐래? 콜라보 할 때가 빼고 나와봐. 싫어. 내가 맛있는 거 먹긴 한데. 싫어. 한국어 맛있어, 한국어. 한국어 빨대 빼고 뭐지? 요즘 현서가 있다. 뭐야, 널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아까. 아이씨. V 제로를 안 썼어. 미쳤나봐, 미쳤나봐. 아씨. 나안 되겠네. 야 V제로 V제로 나도 V제로. 나도 V제로 안 써. 나 V제로 안 썼어. 야, 나 T 제로를. 아씨. 뭐야 너 몇 점이야? V제로 나이스. 1점 차이. V제로 친구 아니야? 근데 너한테 좀. V제로 이치가 없네. 아니 이거 이거 좀 아니 나 원하는 게 V에다가 V제로 아니 앞에 짝 감. 이게 설정을 해. 이거 선생님이 시점하는 게 다행으로 알아. 선생님 시점한 점수가 더 많이 나와. 선생님이 시점하는 거 말이야. 교수님은 시점하다가 근데 너가 나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주고. 점이 한 번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봐. 자, 너가 시간에 매우 어려운 교과가 안 배우는 데 관한 이야기를 안 배우고 얘기한다 말았죠. 정신 이상해요. 네. 아니, 봐. 아니 왜 가져가는 거야 그거? 아니, 배점이. 배점이 다른 거지. 10점인데. 한 10점, 15점, 25점에, 30점, 55점에, 58점인데, 53점이나 됐어요. 뭐 잘못했겠지. 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예, 내가 더 많이 맞았는데 점수 낮잖아. 배점이 다른 거지. 아니라고. 배점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등급에서 이거 맞고, 이게 몇 점이야? 이거 아니야, 두개 다 맞아 지금. 보기엔 이거 맞잖아. 정리가 이제 보는 거 다. 왜 성분이야? 보기 점수. 이거 그만 없는데. 교육생 주셨는데, 공기보다 많이 맞는데, 잠깐 적어요. 안해? 이거를 시험자비가 8점? 이거 비싸지. 누가 많이 맞았어. 아니 내가 부분 점수 많이 받은 거지. 아니라고. 아니 줘봐. 영현이가 줬을 때 예민해. 아니, 동기만 많이 맞았는데 저보다 적어요. 동균이보다 이유. 아니, 제가 1점 높다고 막 저한테 1점 높다고. 내가 언제 알아? 1점 차이라고 저는 좋아했잖아. 진짜 여러 많이 맞았는데. 영웅상 게임상. 월 펀치기. 찍어서 맞춘 거야. 수학.
나도 들어갔어. 나도 안 썼어. 뭐야? 어디서 하냐? 1번에 진짜. 너 썼어? 아, 이제만 쓸 거야. 보이지 않았어. 좀 부탁했어. 아, 모르는 데다 점수 올려놨나? 안 썼어요. 내가 여기서 수정해 줄 수 없네. 아이고. 어디다 데이터를 올려놨는지 모르겠어. 이게 됐다. 우종적 빈생이 안 바뀌어. 아니 데스크쌤한테 말해. 왜 나한테 내가 그래? 인정해줬잖아. 데스크쌤한테 말해. 인정 받았어 너. 인정해줬잖아. 그래 잘했어. 그랬잖아요 저게. 아까 1점 없다고. 시간. 변호나 붙자. 그자. 안빼로 먹튀라는 거. 누나. 야, 베이커리 지렸잖아. 왜 그래? 네? 베이커리가 왜 그래? 자, 안빼로 먹튀를 가지고 보면 빵빵. 자, 얘는 동그라미 치는 해라는 곡선에 대한 적분이야. 그래서 인테그럴 이 ds 대신에 d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친구가 비리수를 의미해줘. 자, 이렇게 나타내도 이 값은 u 제곱 곱하기 i 대 i는 2nc라고 썼다. 네. 아는 친구들 지금 빨리 아 맞다. 뭐야 힘이랑 전서 너 숙제 똑같이 안 돼. 힘이랑 터졌다. 나 오늘 늦게 내는 줄 알았지. 나는 이걸 아예 까먹었거든. 혜미를 체크해. 혜미를 그냥 혜미를 두고 나 혜미만 했는데 이번 주에. 혜미라서. 나 정성밖에 안 했는데. 왜 출연했어? 파이터 자체가 무슨 남편인데. 세이랑 내가. 쌤 근데 체크할 게 없어. 나 이거 한 단어 반밖에 안 했어. 너 대웅 이겼어? 대웅이 나왔어. 선생님 학교다니까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자, 요 ENC라는 것은 해 분면의 안에 있는 저희의 합이다. 나오는 방향 플러스면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로 해도 그냥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얘를 이용해서 직선절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절에 의한 자기장을 살펴봅니다. 자, 이쪽에 무슨 소리야? F 소리인가 또? 등장. 데모 하나? 자, 전류 I가 붙게 있대. 자, 이 앙페르 곡선이 이건 이 주변에 이제 앙페르 곡선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이 앙페르 곡선도 특별한 약속에 의해서 대칭성을 강조하게 돼. 그래서 앙페르 곡선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살펴본대. 앙페르 곡선이 될 수 있는 이 곡선은 자기장의 크기가 일정한 위치를 골라주시거나 또는 자기장의 크기가 0인 곡선을 잡아주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자기장의 방향과 비리소에 대한 방향이 나란하거나 또는 자기장의 방향과 비리소 방향이 수직한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주게 돼요. 오케이? 얘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얘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 곡선을 앙페르 곡선을 하는데 한번 얘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반지름이 어린 곳에서는 대칭이지. 그지? 자,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곡선이 앙페르 곡선이 될 수가 있어. 특히 이 곡선을 잡게 되는 게 앙페르 곡선인데 곡선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라고 얘기해. 이 도서 주변에는 우리 자기장이 생기고 있잖아, 그치? 어느 모양, 어떤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니?
지금 위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전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자기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나타나는 방향, 각 순간의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자기장 방향 그리고 DS 방향이 나란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대. 그렇다면 얘는 이제 계산이 끝났어. 자, 인테그럴 C, B, 루트 D, L이 되는데 얘는 나란한 조건을 만족하지. 맞아? 또 DS 원래 DL이라는 말을 써서 자, 얘는 어때? 나란한 조건을 만족하지. 그렇다면 도트곱이 뭐가 돼버리니? 도트곱이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잖아, 그치?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면 뭐가 돼? 1이 돼버려. BDS가. 자, 근데 이 공간에서는 자기장의 크기가 항상 어때? 반지름이 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B가 빠져나와. 얘는 뭘 구하라는 뜻이지? 원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지.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야. 반지름이 어린 아이의 둘레는 얼마가 돼? 원주는 2파의 어리 돼버리겠지. 이 값이 μ제로 i가 된 거예요. 그럼 자기장은 크기가 이렇게 결정되어졌지. b라는 것은 2파이분의 μ제로 곱하기 어분의 i다. 어저께 비교사바로 목적각 했던 거 기억해? 엄청 복잡했잖아. 이 복잡한 거를 아주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 암페르가 얘기해서 암페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얘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못 구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못 구하는 대신에 뭘 구합니까? 솔레노이드는 구할 수가 있어. 원래 솔레노이드를 구하는 게 비교사바로 법칙도 가능한데 엄청나게 복잡해. 아주 복잡하지는 않아. 그냥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야.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더라고. 학교에서는 비교사바로 거의 안 가르치고 암페르 위주로 가르치게 될 거야. 저건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나 봐. 능력을 무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솔레노이드 정확하게 되는 거라고? 좀 오버됐어. 왜 그러지 않아? 이번 주 1등 했다. 저 다 1등 못하고 있어요. 성적 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졌어? 네. 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정복. 공부를 안 했구나. 형아, 수치랑 어떻게 물시작이 돼? 화가 아니야. 자, 그러면 집어넣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봅니다. 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하고 이거 책으로 한번 다시 정리할 거야.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1학년 때는 결과 위주로 기억해도 상관이 없거든. 결과 위주로 기억해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거야.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자, 솔레노이드는 자, 여기 원통이 사실은 없는데 원통을 갖다 놨어. 헷갈리지 말라고. 자, 이쪽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도선이 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I만큼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얘는 총 감긴 횟수가 n번이고 솔레노이드의 이 길이는 n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이때 암페르 법칙을 어떻게 잡냐면 암페르 법칙은 이렇게 잡아줘. 윗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되실 거예요. 이 솔레노이드는 균일한 자기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위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도선이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촘촘하게 감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 이때 암페르 곡선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 방향으로 암페르 곡선을 잡아줘. 얘는 무한 솔레노이드라고 얘기할게.
무한 솔레노이드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내부의 자기장은 일정하고 외부에서의 자기장은 0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외부 자기장은 0이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얘기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솔레노이드 주변에 암페로 곡선을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줬다고. 자, 이때 이 부분에 대한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하고 이 속의 감진수를 L 프라임, M 프라임이라고 얘기할게. L 프라임, M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하자.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줄 수 있어요. 인테그럴 B 도트 ds 라는 값은요. 자, 이 구간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에서 전체 구간을 4개로 나눠봤어. 4개로 나눠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어. 1구간에 대해서 B 도트 ds 더하기 2구간에 대해서 B 도트 ds라고 하지 ds 또 3구간에 대해서 B 도트 ds 또 4구간에 대해서도 B 도트 ds라고 얘기해. 자, 이때 1구간에서는 자기장이 이 방향이고 회복자 암페로 곡선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얘는 나란해.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이 곡선 이 방향이 여기서는 이 방향이니까 수직해. 또는 바깥쪽에서는 자기장이 뭐가 돼? 0이 되고 또 이 공간에서는 자기장이 뭐가 돼? 0이 되고 자기장이 0이 되고 또 4구간에서는 수직이거나 B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지워지는 거야. 예? 그럼 나머지는 1구간에 대한 값밖에 없지. 자, 그러면 나란하니까 얘 1구간에 대해서 BDS 균일한 자기장 같네. B가 밖으로 나오겠지. 따라서 얘는 B 곱하기 인테그럴 1ds. 일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네, 그래. 일의 길이를 구하라. 일의 길이는 얼마였어? B 곱하기 L 프라임. 자, 그렇다면 쟤는 조류가 몇 개가 지나가지? N 프라임 개만 지나가지. N 프라임 곱하기 I가 지나가지. 따라서 B라고 하는 것은 뮤 제로 곱하기 L 프라임분의 M 프라임 곱하기 I가 되는데 이 값은 누구와 B와 똑같니? L분의 N이라는 녀석은 L 프라임분의 M 프라임이고 얘가 단위 길이랑 가운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단위 길이랑 가운수가 어떻게 돼서 뮤 제로 N I라고 되는 이게 솔레노이드에 대한 내부에서의 자기장.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번에는 유한한 솔레노이드 이렇게 붙여봐. 붙이면 걔가 토로이드라는 장치가 되고요. 이 토로이드는 북카막이라는 핵융합로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장치고 우리나라 세계 최대 핵융합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의 핵융합로를 만든 장치가 바로 북카막이야. 우리나라의 북카막인데 얘는 위치에 따라 자기장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하를 일정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토막 장치를 좀 찌그러뜨려 놨더라고. 토로이드라는 장치를 좀 찌그러뜨려 놔서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융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보자고요? 토로이드를 한번 볼게요. 토로이드는 유한한 솔레노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얘를 조금 이렇게 가니까 둥글게 표시하지 않고 보통 2학년 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각진 형태의 솔레노이드를 붙여놓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안쪽 반지름과 바깥 반지름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감겨져 있어? 선이 감겨져 있어. 매우 촘촘하게 감겨져 있어. 저 새끼 어렵다.
근데 버클링 돼가잖아. 그러네. 이게 내 마이크야? 저 정도에 갖고 보니까 실용음악과는 대부분 3년제 대학이었고 2년제 대학에 있어 주로. 옛날에 가르친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걔가 수수께 나왔었거든. 수수께 코러스로 나왔더라고. 걔가 진짜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있는 애인데 다른 거 공부 하나도 안 해. 걔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가출을 했어. 왜 가출했냐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그래갖고 프로게이머 연습생까지 했어. 스타크래프트 그때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거의 걔 손 놀림 보면 장난 아니야. 1대 7도 이긴대. 와. 아 컴퓨터로 많이 있고 붙어가 1대 7, 지 친구들하고 1대 7 이겨. 그것도 왼손으로 컨트롤해. 마우스를. 오른손 애들 못 쓰게 해. 너무 잘해. 근데 걔는 키보드하고 이거 쓰는 게 거의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연습생 했겠지. 근데 연습생 하고 프로 데뷔하기 직전에 아빠가 가서 잡아왔어. 걔 아빠가 저기 동인천 가면 두산 인프라과 상무였거든. 그래서 잡아왔어. 잡아와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이제 막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처음 왔구나. 근데 머리가 진짜 애가 좋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물리 걔고 과학이 등급이 다 떨어졌는데 걔는 이제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시켰거든. 원 그리고 옛날에 세계 선택할 때 물2를 선택시켰어. 걔 기발한 머리만. 그래갖고 등급을 한 7, 8등급이었는데 2등급까지 끌어올렸었고. 근데 물2는 수업을 한 번도 안 해줬어. 그 베이스인데. 걔는 공부하는 방식을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이걸만 시켰지. 책을 정독시켰어. 너무 머리가 믿는 아니야. 책을 정독시켰어. 정독시켰는데 수능 끝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이번에 물투가 대박 났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2등급 나왔대. 책만 읽고 안 풀고 2등급. 머리 좋다는 게 왜 좋다고 하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 예를 들어서 수능 그대로 시험을 봐. 모의 수능을 보면은 국어부터 마지막 영역까지 가탐 영역까지 답을 다 기억하고 있어. 이거 찍었고요. 이거는 이거 찍었고요. 찍은 거를 다 기억해. 대박 아니니? 머리 무지 좋은 애야. 거의 200만. 안 해서 그렇지. 그래갖고 물리책을 정독시킨 이유가 읽고 외우라고. 식 형태를 외우라고. 식들이 많이 나오잖아. 식 형태를 외우라고 그냥 읽고 시켰더니 그것만 갖고도 2등급이 나오네. 3년 동안 뒤지게 공부한 애도 3등급, 4등급 나오는데 그냥 읽고 2등급. 근데 국어가 6등급인가 5등급인가 수학이 6등급인가 7등급인가. 그래갖고 걔는 전문대 갔는데 실용음악과 갔어. 그래갖고 수수께에 알바도 나오고. 몸집이 배우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걔 아버지가 회사 다니면서 사무라고 했잖아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실용음악과 졸업하고 그냥 취직시켰어. 너 회사 다녀. 그래갖고 회사 다녀봐. 잘 살더라고. 실용음악 한다고 나는 졸업해도 하여튼 써먹지 없어. 연예계 데뷔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지. 그렇다.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부자가 아이유래. 아이유가 재산이 500억 이상일 거래. 500억 이상일 거라는데 누구보다 더 비싸, 누구보다 많아. 이게 누구냐? 보아보다 더 부자고 보아가 약 300억 정도 된다는데 이게 500억이 돼. 근데 우리나라 연예협회에 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가 몇 명이지 아니? 약 10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대. 거기에는 뭐 너훈아도 있고요. 너훈아도 있고요. 남준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가수협회에 등록돼야지 그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도 노래 부를 수 있어. 등록 안 하면 아예 섭외 자체도 안 돼.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야. 유명한 가수 몇 명 알지 너네? 많이 알아야 한 100명 정도 알지. 100명 정도 아는데
있는데 10만 명 중에 100명이야. 1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한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자, 연기자협회가 또 있어. 연기자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비내고 가입하는 건데 연기자협회에 가입해갖고 영화 엑스트라드라 연재협회 등록해야 돼. 강제 조건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하게 돼도 그게 약 20만 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텔레비전 나온 사람 몇 사람 없잖아. 영화나 텔레비전 나온 사람 다 해가지고 약 1000명 정도밖에 안 돼. 또 가끔가다 보면 한 드라마의 주연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 그치?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안 나오니까. 참 슬퍼. 자, 여기 토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토로이드에 N 번 감겨 있다라고 해. 감기 횟수가 N 번이다. 저렇게 안에 두들겨도 쓸모없다는 얘기야. 자, 얘는 이런 걸 한번 보자. 반지름이 반면에 공부에서 성공할 수는 있죠. 공부에서 성공할 수 있어? 어저께 선생님이 뉴스 보고 신문 막 검색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 선생님하고 엄청 친한 후배가 있거든. 걔는 이제 현역으로 선생님은 방해 간다고 같이 졸업을 했어.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어울려다니고 같이 들어가 많이 다니고 친했던 후배야. 걔하고 선생님이 S모 회사에 같이 들어갔어. 같이 들어가고 선생님은 1년 전 다니다 그만두고 얘는 바로 군대를 갔거든. 입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렇지. 회사에서 기다려준다. 병역을하니까. 그래갖고 입사하고 군대 가갖고 얘는 제대하고 선생님이랑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준비하다가 학원 들어가고 선생님하고 있었는데 얘가 계속 다녀갖고 과장까지 올라갔어. 과장까지 올라가는 삼성 반도체 쪽은 과장 큰 세대. 한 6년 다니는 근데 과장. 근데 다녀가지고 얘가 과장을 되고 얼마 안 돼갖고 회사를 사직하고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조지아텍이라는 대학이 있어. 아틀란타에 있거든. 사막 지역이야. 뭐가 발달했어? 올해 학교가 전기전자 쪽으로 갔는데 솔라셀로 유명한 회사야. 태양전지. 그리고 이 회사야. 회사가 아니고 학교야. 그리고 여기 태양전지 쪽을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왔어. 스카우트 해가 처음 들어온 데가 LG. 그래서 LG에 뭘로 들어왔냐면 생물로 들어왔어. 얘기 지난번에 선생님 같이 졸업한 형이 있어. 얘하고도 같이 졸업했어. 그 형이 대리에서 과장 되려고 할 때 얘가 생물로 온 거야. 대박이지. 항상 타이밍이. 그래갖고 상무로 왔어. 그래서 형이 좀 늦게 취직했던 것 같아. 약간. 그래갖고 상무로 왔는데 이 회사에서 태양 사업을 그만뒀어. 몇 년 동안 상무하다가 그만두고 하나라는 회사를 옮겼어. 하나에 큐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로 옮겼는데 상무로 옮겼어. 똑같이. 몇 년 전에 보니까 전문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전문에 그러고 이제 쟤는 엄청 열심히 하고 똑똑하냐 새끼야. 그래갖고 얘는 사장까지 갈 것 같아 하다가 어저께 우연히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사장이 있더라고. 보통 대기업의 부사장이 연봉이 35에서 50 사이 정도. 그만 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벌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벌 얘는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만 더 하다가 커서 뭐해? 한 3년 하다가 얘 사장까지 될 것 같아. 난 치킨집 찾아가지고 지금 근무된 지 4년인가 만에 부사장이 됐으니까. 얘가 지금 CTO라고 해서 최고 기술 책임자야. 회사가 엄청 탄탄해가지고 지금 얘네 회사가 전 세계 태양전지 점유율 20% 이상 갖고 있던데. 진짜 수선하고 제가 막걸리 많이 사줬는데 그래서 군대에서도 성공한다는 거냐. 또그 전에 얘기해줬니? 서울대 교수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올레드라는 게 있지. 유빔을 발광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올레드를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교수가 있어. 그분의 제자야.
근데 삼성 반도체, 삼성 LED 쪽에 스카웃 됐어. 삼성전자 쪽에. 부사장. 그때 스카웃 때 연봉 50억이라고 했어. 공부하면 된다고. 역사는 한 명이잖아요. 투명이잖아.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대기업 임원들이. 대기업 임원들이 많아. 그게 된 사람. 장군도 대기업 아닐까? 여기 취직하게? 저희 정치 팀장이 선생님 학원 선생님하는 되게 안 좋아해. 생각해봐. 이제 학령민구가 준단 말이야. 애들이 이제 인구 급감이 돼가지고 학령민구가 주죠. 그 다음에 과학고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어. 영재학교 가죠. 어? 영재학교 가잖아요. 영재학교?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다. 사사고 가요. 자살고. 그리고 별로야. 그 학원 선생은 학원 선생은 한 10여 년 전에는 좀 괜찮았다. 자, 이쪽에 코일이 N번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이 있어. 이곳에서의 자기장을 구하지. 자, 이때 전류 방향을 어떻게 흐른다라고 할까? 자,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할까? 그럼 이쪽에는 내려오는 아이들이 있겠네, 그치? 얘는 솔레노이드하고 똑같아.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전류가 되냐면 이건 좀 이따 수업할 때 책 얘기해봐 계속해서 해줄 거야. 요렇게 움켜 잡았을 때 엄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거든. 그래서 얘도 자, 한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자기장을 갖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이 자기장을 갖는데 얘를 누구를 잡자? 광배로 곡선으로 잡자. 오케이? 광배로 곡선으로 잡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되네. 위에서 볼까? 자, 위에서 보면 자, 여기 안쪽 반지름, 바깥 반지름이 있지. 안쪽 반지름 쪽에 코일이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전류가 들어가고 몇 개만큼? N개만큼 들어가고 있어. 여기에 지금 암페르 곡선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자기장도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구나. 인테그럴 C B 도트 DS라는 거는 자, U0 곱하기 U0 곱하기 코일이 몇 개가 전류가 몇 개가 지나가지 아이가? N개만큼 지나가. NI라고. 이때 얘는 나란하지. 일정하지. 밖으로 나오지. 그럼 B 곱하기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원주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 파이요. 이 값은 얼마? 뮤0 NI라고 얘기야. 따라서 B라는 값은 얼마가 돼? 2파이분의 뮤0 곱하기 월분의 NI라고 합니다. 이해해요? 이게 바로 자기장의 세제 토로에 대한 세제.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책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기장 문제, 수능형 문제, 킬러 문제들 많아요. 대가리 뿌개지고 쓰다가 욕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욕이 저절로 나와. 연립해야 연립하는 게 아니고 미시스를 놓고 복잡하게 꾸며놓거든. 코일을 3개, 4개를 갖다 놓고 전류 방향이나 전류값 안쪽으로 그걸 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프린트 주시거나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전류량 자기장 책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전류량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직선 조성으로는 전류량 자기장을 보죠. 직선 전류에서는 전류의 직선 조성의 거죠.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아래서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자기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 주변에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나침반의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 배운 거를 토대로 한번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침반이 배열이 돼. 오케이? 자, 배열이 돼버려서 나침반의 N극이 반시계 방향 돌아가는 방향을 편하게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접선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모양으로 자기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이야기해 보도록. 이게 자기장의 모습이야. 우리가 아까 동심원적으로 그려드렸었지. 특징, 멀어질수록 간격이 점점점 멀어져. 자기력 선수가 듬성듬성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력 선수가 듬성듬성하다는 것은 자기력 선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잡아봅니다. 옛날에는 두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요즘은 한 가지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냥 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일치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 두 손을 움켜줘요. 이때 엄지 방향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른나사라는 걸 쓰는 방법이 있어. 근데 요즘 이 오른나사가 책에서 빠졌어. 왜? 하도 그 전동 드라이버 쓰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감기는지 몰라. 전동 드라이버에서 박을 때 뺄 때 그것만 단추만 바꾸면 되지. 엄청 빨리 보니까 어디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몰라.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거를 이름을 바꿨어. 뭐라고 하냐면 경뚜껑 법칙이라고. 경뚜껑 열면 위로 나가잖아. 그래서 미국 애들은 경뚜껑 법칙이라고 해서 3살짜리도 힘만 있으면 다 열어. 그치? 자, 그래서 오른나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오른나사라는 나사는요, 이 방향으로 회전시켜야지 앞쪽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의 진행 방향이 전류 방향이라면 얘의 회전 방향이 자기장 방향입니다. 근데 요즘 이거 안 써. 다 오른손으로 껴. 오케이? 오른손이 최고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개를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중심을 지나는 전류가 세면 셀수록 세. 오케이? 전류가 많이 올수록 자기장이 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한편 자기장의 세기는요, 거리가 멀수록 약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따라서 B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K 곱하기 R분의 I라고 써요. 또는 K를 고등학교 책에서는 2 곱하기 10-7승 곱하기 R분의 I라고도 쓰는데 수능형 문제는 다 K야. 이렇게 놓고 푸는 게 대부분 쉬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 자, 얘를 엄밀하게 쓰면 얘는 2파이분의 뮤 제로 곱하기 R분의 I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뮤라는 값이 뮤 제로가 진공 중에 투자율이라고 했어.
가화되는 정도다라고 비교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석파이 곱하기 7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라는 단위를 갖게 된다. 오케이? 이거 또는 뉴턴을 이용한 단위도 있어. 두 가지 단위인데 단위에 신경 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리한 자기장을 얘기해 보자.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럼 여기는 내가 좀 그 다음에 저도 한 번만 더. 다음에 저도 한 번만 더. 뭐라고? 다음에 저도 한 번만 더. 가. 1호실, 2호실 진짜 많이 얘기했다.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엄청나게 짓궂어가지고요. 누가 보통 여름 같은 때 도서관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라 강의동에 와가지고 빈강실에서 그냥 한단 말이야. 안 잘나가니까 강의동에 와가 그냥 공부해 친구들끼리. 근데 한 녀석이 화장실 같이 다 쫓아가고 바가지에다가 물 퍼가지고 그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야. 와, 근데 친구가 확인하고 하는 거죠? 어? 들어있는 사람이 친구가 확인하고 하는 알겠네. 거죠? 아닌 사람을 공격한 적도 있어. 네, 교수님. 애들이 교수는 안 건드렸어. 애들이 갑자기 그렇게 껴지기 시작하니까 서로 피해 다니는 거야. 어디로? 조용히 나가갖고 이제 뭐 커피 먹든 뭐든 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화장실로 탁 도망간단 말이야.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모르고 똑똑했는데 똑똑하더라고. 참 똑똑한 친구였지. 그러니까 애들끼리 조용하고 모르는 밖에 나와서 조용히 그냥 담배 피우고 그냥 감소를 나누고 있었지. 한 애가 모르는 애가 물에 돋보기를 타고 들어들이고 근데 웃을 수가 없잖아. 그냥 쳐다보고 막 그러다 별일 다 겪었다. 선생님은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이 애들이 하도 그러니까 다른 건물하고 이어지는 그 사이에 화장실을 썼어. 거기는 진짜 화장실, 사람끼리 화장실이 있는지를 몰라갖고 잘 안 쓰는 데야. 친구들도 거기를 잘 몰라. 내가 주로 그 화장실을 쓰는데 하루는 화장실 막 들어가는데 여자 화장실에 칸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 대가리가 부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걸렸어. 그리고 친구들 다 부르고 아줌마까지 불렀어요. 청소해준 아줌마. 여자 화장실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들어가고 선생님은 옛날에 여자 화장실에서 밥도 먹었구나. 아줌마들하고 무지 친해가지고 이 아줌마들이 강의동 청소할 때 막 책상이 무거우니까 다 움직이기 힘들잖아. 막 움직여주고 우리 공부하는 애. 그래 청소 빨리 끝나고 아줌마 빨리 나가니까. 그리고 아줌마가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되게 친해졌다고. 그래갖고 그 아줌마한테 이제 들어가지고 아줌마는 남자 새끼 들어가니 이걸 잡아야 되겠어요. 친구들하고 가갖고 야 나와 안 나와? 야 너 경찰 부를까 아니면 우리가 밤새 지킬까? 나와 여자였어요? 네. 아 남자였어. 사라져 있는 거 아니야? 잡았어. 나중에 나왔어. 무릎 꿇여놓고 엄청 때렸던 것 같아. 야, 경찰서에 간다. 새끼야. 경찰서 가면 그냥 경범죄로 간단하게 찍을 것 같아. 근데 걔가 진짜 병신인 게 그 화장실은 여자애들도 있는 줄 몰라. 아마 아는 사람이 아줌마들밖에 없어. 청소해준 아줌마. 그 시절에 몰카가 있어요. 몰카가 아니고 지가 치고 다니고. 몇 칸인지 야 몰라. 핸드폰도 없는데 몰카가 어딨어.
또라이 새끼. 이렇게 진짜. 또라이. 다시는 아마 화장실 공중 화장실 안 갈 것 같아. 한번 뒤어가지고 엄청나게 맞았거든. 자, 하루 동안 기다려. 청소년 내장을 빼고 있구나. 자, 그러면 원형 도선의 의견을 중요한 자기장을 이해합니다. 아, 냄새. 자, 원형 도선의 의견에 대한 자기장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원형 도선이라는 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 오늘 아니야 도선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면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올라가겠지, 돌아나가겠지, 얘가 직선 전류가 달라진 게 있니 없니? 없어요. 그냥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야. 그럼 뭘 쓰면 돼? 이걸 잡아주면 돼. 원시죠. 그냥 다 잡아주면 돼요. 그럼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지? 이런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죠.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굵다다 이렇게. 자, 초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언제 대학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타내죠. 자, 이거를 쉽게 가보도록 하자. 자기장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기장의 모양을 이렇게 얘기해. 얘를 먼저 1차적으로 이 방향에서 한번 관찰해. 관찰자야. 이렇게 이 방향에서 관찰해. 관찰하면 어떤 모양의 전류가 흐르게 될까? 얘는 막대처럼 보이겠지, 그치? 보이는 알만 그린다면 이때 윗부분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지? 이쪽에서 보면 나오고 있지. 이쪽으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 들어가고 있을 거야. 얘를 똑같이 잡아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잡아줘. 자, 그러면 얘는 정중앙을 기준으로 자기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돼. 밑에도 그려줄까? 생략할까? 그죠? 생략하고 싶은. 얘는 동심원이야, 동심원이 아니야? 동심원이 아니에요. 자, 찌그러진 모양은 한쪽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고 한쪽에서 들어가고 있대. 자기력선은 무슨 극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N극에서 나온다라고 했지? 이쪽에 어느 극으로 들어가는데? S극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좀 전에 직선 도선은 자극이 보였니 안 보였니? N극과 S극이 구분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N극, S극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얘는 N극과 S극이 나뉘어서 보이기 시작한다. 졸려야 자기장인데 자극을 포함하는 걸 관찰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모양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게. 옆으로 뉘어봐. 자, 뉘었을 때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자기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이런 자기장의 모습을 갖게 돼요. 이쪽이 N극의 역할하고 이쪽이 S극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오른손으로 역할을 바꾸고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자,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뻗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줘? 절과 흘러가는 방향으로 손을 감아줍니다. 그래서 네 손가락의 방향이 이제 절유 방향이 된다면 엄지 방향이 잔장 방향인데 바로 N극이 나타나는 방향이라고 이해해요? 자, 이게 원형 줄리안 잔장의 모습이에요. 자, 자기장의 방향까지 했네? 젠장. 여기가 자기장 방향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번에는 자기장의 세계를 이야기해보죠. 자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서?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나타날까? 라는 걸 얘기해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야. 이때 얘 반지를 뭐라고 할까? 어리라고 하자. 우리 어저께 할 때는 낮에 어를 썼었지. 이걸 어리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자기장 세기가 나타납니다. B라는 녀석은 보통 부등학교책은 K''이라고 써. 아까 썼던 K하고 달라. 자, 곱하기 얼분의 I라고 써요. 이 얼은 원의 반지름이야. 자, 원의 반지름이야. 자, 또 이 K'이라는 녀석은 동그래졌지. 동그란 과자 대표적인 과자가 뭐가 있니? 버섯 찌그러졌잖아. 뭐는 초파이잖아. 파이도 동그랗지. 파이 하면 동그래. 그래서 파이. 얼마나 아니다. 또는 이렇게 나타내서 어떻게 계산해봤어. 2분의 뮤 제로 곱하기 뭐가 돼? 얼분의 아이단의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원형 도선에 있는 전리기한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솔레노이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을 얘기해 볼게요. 여기 왜? 왜? 그러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리한 자기장을 얘기해봅시다. 솔레노이드는 전리한 자기장을 얘기해보도록 합니다.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너무 왜 이렇게 들어갔지? 베이스도 있네. 부럽다고? 키보드가 없잖아. 키보드 하면 머리 맞았구나. 너네 중에 차감 들어가세요? 차감 들어가래요, 언니? 들어가고 싶은데 한줄 지금 캐스는 찾는. 누구 있어? 패스는 안 보고 밴드가 아니라 플루트인데. 다 같이 보컬 시험 해볼래? 한참 업내점을 글씨 차감 중에 많은데 네, 지원해볼까? 내 보컬로 치는. 15기는 한 명 빼는 거 차감 멤버가 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오. 자, 그러면 선생님 수제자가 있거든. 너네 사기. 수제자예요. 걔가 차감 베이스 출신이야. 와, 아, 진짜 하고 싶다.
자, 그러면 많다. 10일에 또. 세상에 이상 많고. 자, 그러면 저 새끼 봐. 너 민환호 할 거야 나중에? 네? 민환호 할까? 딴 왜 음악에 리듬을 타? 수업에 리듬을 타야 정신이 너도 찔리지? 내가 이거 다 이 녀석이 지금 리듬 타고 싶잖아. 수업에 리듬을 타야지. 정신이 저기가 있으면 어떡하냐. 자, 이렇게 놓여있지. 얘는 아래에서 조류가 나타난다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조류고 반대쪽에서 내려가는 조류가 나오게 돼. 그렇지. 자, 이때 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윗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볼게요. 지금 윗부분에 도선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 개만 그릴게요. 들어가는 방향에 이러한 도선입니다. 이 주변에 뭘 형성하지? 자기장을 형성하겠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치? 맞아요? 따라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얘 이 방향으로 오고 얘 이 방향으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얘들이 접하는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자. 얘는 내려오는 자기장, 얘는 올라가는 자기장이 생겼지. 이게 3세대 뭐야? 또 이쪽에 내려오는 자기장이 있고 얘 올라가는 자기장이 있지? 3세대 거리. 사이에선 3세대 거리고 나머지는 계속 곡선 형태로 이어지게 돼. 그럼 자기장 모습이 어떻게 되니? 이런 모습이 되겠지. 그래? 아래서는 안쪽 내부에서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그리고 바닥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자기장 형성하게 돼. 얘네들을 엄청나게 촘촘하게 놓는다면 자기장이 어떻게 나타날까? 직선 형태로 나타나겠지. 울퉁불퉁함이 없어져서. 그래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쪽에 N극이 존재하고 이쪽에 S극이 존재하게 할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자기장이고 들어오고 나오고 돌아나가고 들어가는, 자, 이런 형태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막대자수가 유사한 모습의 자기장을 갖겠지. 그래서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됩니다. 외부에서는 막대자석의 모양과 거기까지 똑같다. S극에서 N극으로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 나타난다라고 했지. 그것도 똑같아. 오케이? 그리고 보통 솔레노이드다 그러면 얘는 완 솔레노이드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 어떻게? 내부에는 자기장이 있고 외부에 자기장이 없는 걸로 표시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장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죠. 자기장의 방향을 살펴보죠. 역시 소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뜻해줘요. 소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을 뜻해줘.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얘기해보자. 자, 얘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똑같이 원형 분류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자, 오른손에 엄지를 펴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을 이렇게 감싸줘요. 자, 이때 감싸주는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 또 이 곡까지 쭉쭉 쳐가면 여기가 무슨 극의 역할을 하게 돼? N극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전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갖다 놓고 엄지를 뻗게 되면 이게 바로 얘가 N극의 방향 또는 자기장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이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자기장의 세기는 내부에서의 자기장 세기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B라고 하는
정길이나 광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K 프라임 곱하기 L분의 N 전체 솔레노이드의 길이 분의 솔레노이드의 가운 횟수 곱하기 I. 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4 프라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L분의 N. 즉 얘는 U 제로분의 L분의 N I라고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의 세력을 봤어요. 자, 이때 솔레노이드 내부에다가 연철을 넣어요. 연철이라는 녀석은 이런 핀이 강철을 뜨거운 불 속에다 넣어 약 1300도씨 이상에다 갖다 놔. 자, 그럼 빨갛게 달아오르지. 녹기 직전의 상태.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철은 원래 강자성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갖고 있어. 이 강자성체들은 원자 내부에 드러나는 자기장 특성이 주변 녀석들과 결합된 상태를 갖게 돼. 오케이? 주변과 결합된 상태를 갖는데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1500도 근처까지 올려주게 되면 이 결합이 다 끊어져 버려. 교환 결합이라고 부르는 이 결합이 다 끊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니? 얘네들은 각각이 자유로운 자성을 갖게 돼. 그래서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자기장으로 배열하거든. 근데 강철은 교환결합 때문에 자기장을 없애버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 자화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자, 이 연철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석이 아니야. 그리고 전기를 걸어줄 때만 자화가 돼서 자기장의 성질을 갖게 돼. 그러면 도선만 있을 때의 자기장보다 철의 자기장이 훨씬 더 세거든. 그래서 엄청 강력한 자석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전자석 우리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잖아. 어디에 쓰이지? 스피커 저 새끼들 쓰는 F에. 그 다음에 어디? 자기 부상 열차에도 쓰이고. 또 어디서 쓰이지? 전동 벨 같은 거. 전기로 이동하는 벨. 자, 그 다음에 마이크 속에도 전자석이 또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전자석이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 중앙에는 대부분 철심이 있잖아요. 그 철심이 연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을 줄 수 있대. 자, 한편 토로이드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토로이드. 토로이드는 솔레노이드를 연장선이다. 솔레노이드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물리 원 부분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얘는 고분물리 이상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자, 토로이드라는 거. 자, 아까 암페르 법칙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얘는 식만 갖다 놨어요. 솔레노이드 약국을 묶어놓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코일을 전환한다라고 해요. 이때 전류 방향은 아래서 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의 전류가 전하는 쪽에서는 내려오는 전류가 내고 있지. 이때 중심에서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구하는데 이 자기장은 빙글 돌아가는 자기장 형태를 갖게 되고 이 자기장 값은 이거는 감아질 때 솔레노이드 이거 계속 이용하면 되게 자기장 빙글빙글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타나. 자기장 B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K, 처음에 썼던 K 값이 나타나. K 곱하기 얼분의 N I입니다. 즉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얼분의 N I라고 하고요. 자, 얘는 자, 이렇게 2 곱하기 분의 U 제로 곱하기 얼분의 N I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자, 물리원에서
자, 다섯 번째. 자기장 속에 놓이는 전류하고는 도선이 받는 자기력을 살펴보는 옛날에는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력이라고 해요. 요즘은 다 자기력이라고 해요. 성준이가 물 먹었어. 이거 때문에 그지? 이용 선생이라는 선생님 여러분들 물리 담당 면접 다니셨거든. 네, 그분이 얘에게 원하는 답이 전자기력인데 형준이는 전자기력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게 무슨 소리지요? 라는 표정으로 봤다는 것 같아요. 센터에 나와 있는 그 선생님이 잘못 하셨어요. 지금 이름이 자기력으로 바뀌었어요. 전자기력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뭔 차이가 있어요? 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냥 다 통칭해서 자기력이라고 불러. 차이는 없어. 꼴리는 대로 막 바꾸더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언제 또 바뀔지 몰라. 전자기력이 전화 사이에 잡으면 그건 전기력이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풀어 써줄게. 그래 놨어. 도선이 받는 힘을 뭐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자, 이걸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자극이 N극과 S극이 일자 붙어 있어요. 밀접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접근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거의 균일한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거의 균일한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이 사이에 전류가루는 도선을 집어넣어봤어요. 전류가루는 도선을 집어넣었어요. 전류가루는 도선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점 찍는 건 나온다. X 배곱하면은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고요.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으니까 전류 지금 이렇게 흘러야 되겠지. 자기장 이렇게 생기지.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내려오는 방향의 자기장, 오른쪽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이 자기장은 벡터이기 때문에 중첩이 되어져서 그 크기가 이쪽은 자기장이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고 이쪽은 자기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큰 쪽에서 자기장이 작은 쪽으로 경계가 되는 도선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자기력. 옛날 표현으로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해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얘를 정면에서 한번 관찰해보자. 오른쪽에서 한번 관찰해볼게요. 이쪽 방향에서 한번 관찰했다라고. 자, 이쪽 방향에서 관찰하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모습이 될까? 자, 이쪽에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고 자, N극에서 S극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갖게 될 거고요. 자, 이쪽에 도선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도선의 전류가 앞쪽 방향으로 나오겠죠. 앞쪽 방향으로 나오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방향으로 얘는 가게 될 거야. 그치? 여기가 정면이야. 자, 그렇다면 자, 전류의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요. 뒤쪽은 자기장이 내려오고 앞쪽은 자기장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뒤쪽은 자기장이 증가하고 뒤쪽은 자기장이 감소해서 이 경계가 되는 이 도선을 앞쪽 방향으로 밀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자기장 속에 포함된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해보자. 오케이? L이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자기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기력의 방향. 자기력 방향은 왼손
왼손과 오른손 두 가지 방법을 써서 해주는데 아마 최근에 배워갖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2학년 첫 단원인가 그랬지. 자, 얘는 먼저 첫 번째 왼손을 이용해 볼게. 자, 왼손을 이용하는데 일명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요. 자, 여기 왼손에 손가락, 엄지 손가락을 갖다 놓고 자, 검지를 이 엄지와 수직되게 펴요. 그리고 중지를 가운데 손가락을 엄지와 수직하게 펴고 둘은 수직일 필요까지는 없어. 얘네 둘은 수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엄지와 수직이고 얘도 엄지와 수직이야. 자,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줘요. 자, 이때 자,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 검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 중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두 번째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손을 똑바로 펴요. 자, 이렇게 똑바로 펴도 되고 자, 이렇게 똑바로 펴는 게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고 4개가 자기장 그리고 하나가 있는 건 바로 뭐야? 전류 방향인데 수직할 필요는 없어. 그때 엄지 자, 이 오른손에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오케이? 자, 한편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F라고 하는 것은 BIM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는 전류와 자기장 방향의 사이각이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을 한 번에 외워주는 방법이 있죠. 미국 애들은 수정법에서 총기 소유가 자유입니다. 그죠? 35종가 그렇지 수정법. 그래서 자유가 돼서 누구든 총을 가질 수 있어. 미국 시민이라면 물론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 이 총기를 가질 수 있는데 총기를 갖고 있는 놈들은 크게 둘 중에 하나야. 좋은 놈과 나쁜 놈들이 있겠지. 그럼 무슨 나쁜 무슨 게 죽이냐고? 나쁜 놈 중에 대표적인 건 뭐야? 마약. 강도, 깽단. 그 다음에 좋은 놈 중에 대표적인 애들은 경찰은 다 좋은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좋은 경찰이 있잖아. 이 경찰이 있어요. 미국은 주마다 주정부가 따로 있는 거 아시지? 연합국가야. 그래서 주가 우리나라의 나라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 그 나라가 연합해서 전체 미국이란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버렸는데 이 미국의 주끼리는 서로 경찰력도 따로따로 존재해요. 근데 주와 주를 넘나드는 사건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 그 다음에 유족시대, 마약 거래, 납치 이런 사건들은 주와 주를 경계를 넘나드는 사건이라 이 사건을 관할하는 새로운 경찰이 필요해졌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경찰이 FBI라는 애들이야. FBI가 있는데 이 FBI들이 범인을 발견하게 돼. 그럼 뭐든지 얘네들은 영장이 있거나 신분증을 얘기해주고 미란다 원칙도 고시해주고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건이 무효가 돼버려. 사람을 죽였는데 미란다 원칙 안 해주지? 그럼 기소할 수가 없어. 한 번 부착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영장 청구도 못해. 그러니까 또 다른 살인을 저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때 왼손잡이 FBI가 있었답니다. 미국 왼손잡이 많잖아, 그렇지? 왜 많지? 인구수가 많아서. 약 왼손잡이 비율이 약 17% 정도 될 거예요.
인구수가 많아서 많아요. 자, 이때 FBI가 범인을 현장에서 발견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겠지. 꼼짝 말라는 FBI다. 그래서 FBI네. 그치? 근데 좋은 놈이 있으면 어떤 놈도 있지? 나쁜 놈이 있지. 돈을 뺏는 강도가 있다. 꼼짝 말라는 FBI다. 돈 내놔. FBI 똑같아. 아시겠죠? 돈이 영어로 말이 굳이 많지. 그 중에 빌이라는 게 있어요. 빌. 그래서 빌레나. 근데 얘가 현금 같은 가치가 아니고 우리나라 수표 같은 거야. 수표 같은 거다 보니까 뒤에 이서를 해줘야 돼. 이서가 영어로 사인. 그래서 꼼짝 말아 나는 FBI다. 빌레나 사인해줘. 힘의 방향을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힘의 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기력의 이용 전동기는 안 할게요. 전동기는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물질의 작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이 있는 거죠. 질문이요. 질문이 없습니다.